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손에 든 스마트폰, 심지어 쓰고 있는 안경까지 이 모든 것의 성량을 좌우하는 아주 작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요. 바로 원자 몇 개 두께밖에 안 되는 초박막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이 놀라운 기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최첨단 나노 기술의 뿌리가 사실은 수천 년 전 고대 장인들의 작업실에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문구를 보세요. 고대 장인들이 금을 얇게 펴 바르면서 고민했던 순도나 접착력, 균일성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반도체 공학자들이 똑같이 씨름하고 있는 핵심 과제들이라는 겁니다. 시대는 달라도 본질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놀라운 기술이 걸어온 길을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고대 예술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어떻게 원자 단위의 설계도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현대과학은 대체 어떻게 원자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예술이 현대 과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장인들이 오직 망치 하나만 가지고 금을 머리카락 두께의 수백 분의 1까지 얇게 펴냈다는 걸요. 심지어 수은에 금을 녹여서 표면에 바르는 지금의 증착 기술과 원리적으로 비슷한 기술까지 사용했다니 대단하죠. 첨단 장비 하나 없이 순수한 물리적인 힘과 경험만으로 물질을 원자 수중에서 제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금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돋보기를 들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얇디 얇은 막이 대체 어떤 원자들의 설계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죠. 모든 물질의 특성은요, 결국 원자들이 어떻게 줄을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결정질 구조인데요. 원자들이 마치 칼각으로 정렬된 벽돌처럼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이론처럼 완벽하지만은 않잖아요? 만약 이 완벽한 벽돌담에 금이 가거나 벽돌 하나가 삐뚤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게 박막 기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깨진 부분을 저희가 결정결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위라는 건데요. 이건 바닥에 쫙 깔린 카펫에 주름이 하나 툭 잡힌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완벽하게 정렬된 원자들 사이에 필요 없는 원자 한 줄이 불쑥 끼어들면서 주변 전체를 밀어내고 변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속 현미경 사진이 바로 그 카펫 주름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서로 다른 물질을 겹쳐 쌓으려고 할 때 원자 크기가 미세하게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결함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걸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결함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제어해서 물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전기가 더 잘 통하게 하는 식으로 원하는 특성을 만들어내는 설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원자 단위의 건축을 해내는 걸까요? 마치 원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현대판 연금술 같기도 한데요. 그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원자를 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의 PVD, 이건 물리적인 방식이에요. 목표물에 강한 에너지를 쏴서 원자를 말 그대로 뻥 떼어낸 다음 기판 위에 스프레이처럼 촥 뿌리는 겁니다. 원자 단위의 샌드 블라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오른쪽의 CVD는 화학적인 방식입니다. 재료가 되는 가스를 흘려주면 기판 표면에서 자기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촥 달라붙으며 한 층씩 자라나게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원자 레벨의 3D 프린팅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PVD 공정이 바로 이 거대한 장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진공 챔버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외부의 먼지나 공기 분자 같은 불순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원하는 원자들만이 정확한 위치에 딱딱 쌓일 수 있도록 극도로 통제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론이 어떻게 거대한 산업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자, 지금까지 원자를 쌓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를 마음대로 배열하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어떤 놀라운 특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설계에 있습니다. 원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구 표면에 특정 원자층을 입혀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안경 렌즈에는 빛의 반사를 없애는 막을 씌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하드디스크가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바로 이 얇은 자성 방막 덕분이랍니다. 말 그대로 현실을 재료공학으로 설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려면 모든 현대 전자기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밴드 구조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용어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요.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원자들이 모이면 전자가 머물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생겨요. 아래쪽 D랑 위쪽 D 이렇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전자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틈, 바로 에너지 갭이 있습니다. 도체는 이 틈이 아예 없어서 전자가 자유롭게 오가며 전기를 만들고요. 절연체는 이 틈이 너무너무 넓어서 전자가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틈이 적당해서 평소엔 전기가 안 통하다가 전압 같은 특정 신호를 딱 주면 전자가 이 틈을 점프해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물줄인 거죠. 켰다 껐다 0과 1 모든 디지털 기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 강력한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과연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나노공학이 펼쳐 보일 다음 단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이미 방막 기술 위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투명 태양전지, 도서관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초고밀도 메모리, 그리고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의료용 임플란트까지 이 모든 혁신의 청사진이 바로 원자 한 층을 제어하는 기술에 담겨 있는 거죠. 고대 장인이 금을 두드리던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인류는 원자 한 층 한 층을 쌓아 올리면서 현실 그 자체를 설계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인류의 다음 과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거라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보이지 않는 층들이 그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